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육료를 결제를 하고.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펼쳐지는 그곳, 바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기에 대해서도 엄마들마다 상황과 또 기준이 다르고,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 또 어린이집을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유형별로 장점, 단점도 잘 모르는 이런 초보 마마님들을 위해서 엄지맘이 비교를 좀 해보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저의 말에만 맹신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꼭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린이집 유형별로 장단점, 입소 전에 꼭 체크하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우선 어린이집 하면 저는 사실 처음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또 다른 유형들이 있는데요. 바로 직장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우리에게는 크게 네 부류의 어린이집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이 시설이 운영되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대부분이 엄마들이 뭔가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더 가고 신뢰가 가고, 네, 그리고 규모도 실제로 커요. 그리고 시설이 깨끗하다라는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엄지맘이 추천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처럼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일찍 그리고 연장 보육까지 늦은 시간까지 맡겨놓고 출근하고 일하고 와서 퇴근하고 아이를 픽업해가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물론 이런 긴급보육이나 연장보육이나 이런 거는 원마다의 지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렇게 방학 중에도, 사실 아기가 방학을 일주일 하면은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은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쉴 수도 없고 이 시기에 맡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방학식 이후에도, 방학 기간에도 이런 긴급보육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긴급보육 서비스를 통해서 방학 중에 한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보육기간 동안에는 반별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다 같이 통합보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적인 부분도 좀 여유가 있고, 이 예산이 좀 넉넉하다라는 건 다시 말하자면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쓰게 되는 어떤 교재나 교구나 또는 식재료나 이런 것에 배당되는 비용이 좀 더 여유가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따져야 되는 그런 시설이나 또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웨이팅, 대기가 많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비용을 내지 않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보육료를 결제를 하고, 네, 그리고 무료로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연장 보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우선은 이 원장 선생님 자체도, 그리고 이 시설 자체도 감사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도 월급을 받고, 그리고 역시 이 시설에 대한 사용 내역들도 엄마들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믿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또한 치명적인 단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선생님들 대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시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좀 단점이라 함은
우리가 차량으로 아이를 집 앞에서 태우고 가서 원에서 잘 놀다가 다시 집 앞에 하원시켜주고 이런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겠죠. 또한 마지막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입소하려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시고 정말 치열한 그런 기다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그 예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좀 언제 우리 아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 입소 대기 시간을 여러분 좀 넉넉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게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민간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말 그대로 국공립이 아니라 민간이고요. 한 개인의 원장님이 소유를 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단독으로 어린이집만 운영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장점이라 함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선생님 한 명당 아이를 돌보는 인원수가 적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장점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등하원 버스 운영이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을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한 명이 이곳에서 픽업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그 동선을 맞춰서 차량을 배치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마다 원장 선생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놀이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뭐 숲이나 텃밭 체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장님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메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기타 등등 원장님들의 이 교육에 대한 방침 또는 양육이나 보육에 대한 가치관에 따라서 원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엄마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 함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비영리 법인 단체가 운영을 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소요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겠고요. 또한 신뢰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국공립보다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가정어린이집의 장단점을 다시 정리해보자면요. 우선 가장 집에서 가깝게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고요. 우리 집과 구조가 비슷한, 특히 같은 아파트 동에 있다면은 구조가 같은 곳에서 아이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아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신경을 써주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공간이 그만큼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아이가 다소 답답해할 수 있고요. 체험학습이나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다양하지 못해서 한정적이다라는 점,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을 맡기도 하고 또는 조리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뭔가 아이나 이런 원에 대한 집중도가 낮을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인데요. 우리가 규모가 큰 기관이나 기업 같은 곳은 이런 직장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의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 직장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아이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원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이라 함은 내가 회사하고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이 회사 건물의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바로 갈 수도 있고, 특히나 일하는 부모님들에게는 내 아이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서 등원을 시키고 퇴근을 하면서 같이 하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동선에 매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그런 참여형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요. 국가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업에서 복지 차원에서 또한 더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해서 원이 운영되다 보니까요, 야간 반까지도 운영되는 직장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이라 함은 이제 직장이 먼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도 함께 이 출퇴근길을 같이 오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퇴사할 때에는 역시
함께 옮겨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점일 수 있는데요. 이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 아이들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뭔가 이 직장 내에 또 부모들의 관계에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장 생활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또 있겠습니다. 자,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우리 초보 마마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아이의 첫 관문, 첫 사회생활인 어린이집의 유형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떤 어린이집이 더 좋다, 나쁘다, 단점, 장점 이런 것들이 뭐 정답처럼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나의 삶의 라이프 패턴을 생각하셔서 가장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엄지맘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돌 전의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과 가깝고 그리고 우리 집과 구조가 비슷해서 아이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또한 너무 많은 아이들이나 연령차가 많이 나는 그런 유치원 아이들과도 함께 지내야 되는 이런 큰 기관보다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작게 적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곳이 첫 번째 일찍 가야 되는 아이들에겐 좀 추천을 해주는 어린이집이고요. 하지만 또 나는 워킹맘이고 또 아빠와 함께 엄마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라는 것에 많이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방학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의 상황들도 있었어요. 전염병의 상황이나 어떤 피치 못할 상황에 휴원이 많아진다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긴급 보육이 잘 되고 야간 보육도 해주고 연장 보육까지 해줄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직장 어린이집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과 어린이집과의 동선을 보시면서요. 우리 아이가 차를 타고 오가야 되는 동선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한 명, 아이 한 명당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과 보조교사 선생님까지 해서 몇 대 몇으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인지, 또한 교사들의 근속 연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어린이집의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날 거예요. 원장님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장님의 이런 교육 철칙, 경영 철칙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서 나와 결이 좀 맞는 그런 어린이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것 중 하나는요. 바로 원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꼭 관찰하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운행되는 어린이집은 기사님의 표정도 보시고요. 원장님이나 원감님은 당연히 저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출을 하시지만 잠깐 스치면서 마주치시는 분들, 가령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보조교사 선생님, 조리사 선생님 등등 원에 내가 방문을 했을 때 마주하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표정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목소리와 표정은 다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목소리는 굉장히 대부분 다 밝으세요. 그런데 표정이 아주 없어요. 이거는 되게 기계적인 그냥 서비스적인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를 마주 보면서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하나의 단서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그 안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잠깐 밖에서 스치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단서 중에 하나는 제가 마주하는 이 어린이집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왜 우리 눈빛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우리 아이가 왔을 때 우리 아이를 사랑스럽게 따뜻한 눈빛으로 맞이해 주시고 저를 또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주시려는 태도를 보이시는지, 그게 아니라 목소리만 우리 누구누구 왔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만 밝고 표정은 없진 않은지 이런 걸 좀 살펴보시면서 많이 보시다 보면은 딱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진짜 좋은 것 같다. 우리의 이 엄마들의 감을 또 믿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에 대한 비교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원을 보내는 시점, 너무 빠르면 안 되지 않나? 또 돌 대고 보내야 되나? 두 돌 지나면 보내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엄마와 아이가 지금 환경 속에서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점이 가장 적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이 아래 댓글 또는 네이버 카페 오셔서 우리 엄지 마마님들과 함께 많이 소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